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속세만 5억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요? 차라리 빨리 돌아가셔서 집이라도 정리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집인지, 차 안인지, 병원 대기실인지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그날 밤 유언장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는 왜 52억이 가족을 무너뜨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반전 이야기는 한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병실 앞에서 시작된 한마디가 한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67세 오순덕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장남 김태연의 아내 박혜진이었습니다. 이 집값이 지금 15억이잖아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차남 김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은 빚만 5억이에요. 엄마한테 뭐라도 받아야 하는데. 막내딸 김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엄마 깨어나시면 증여받아야 돼요. 병실 안.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 예금 통장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요양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짜리로. 순덕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5년 겨울, 영하 15도의 새벽 4시, 순덕은 시장 골목에서 두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두부 하나요? 네, 1,000원입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두부를 건넸습니다. 그날 장남 태연의 서울대 합격 통지서가 왔었습니다. 등록금 300만 원, 순덕의 통장 잔액은 50만 원.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대학병원 신장 기증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신장 하나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담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들 대학 보내야 해서요. 상담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불법입니다. 결국 순덕은 동네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 월 30%, 5년 동안 갚았습니다. 새벽 4시 두부, 낮에는 식당 설거지. 2005년, 차남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5천만 원만 빌려줘. 순덕의 퇴직금이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엄마 노후 자금인데. 엄마, 1년만 빌려줘. 1년 뒤에 2배로 갚을게. 순덕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1년 뒤, 민수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막내딸 지수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자금 3천만 원. 순덕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실 복도,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병원비만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솔직히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장남 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종이 좀 주세요. 간신히 쓴 글씨. 이 변호사 번호.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환자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씩.
변호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3일 뒤 법무법인의 이 변호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부인 연락받았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이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의 목소리. 엄마 집 팔면 우리가 얼마씩 받는 거야? 3남매니까 5억씩? 상속세 내고 나면 별로 안 남을걸? 순덕은 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4명입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4명이요? 네, 42년 전. 제가 미혼모로 낳은 아들이 1명 더 있습니다. 입양을 보냈어요. 이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정우진.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주실 수 있나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병상의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곧 그들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뒤, 이 변호사가 순덕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인 찾았습니다. 정우진 씨를.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42년 만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입니다. 정우진 45세.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됐구나. 이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부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고요. 만나시겠습니까?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제가 준비할 게 있어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신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덕을 보는 눈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비 청구서 왔던데요. 500만 원이더라고요. 순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부담이지?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담이죠, 솔직히. 우리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태연 씨 월급으로는 빠듯해요. 어머니 병원비까지 내려면.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차남 민수가 병실에 왔습니다. 아내 이수진과 함께였습니다. 수진의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민수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좀 어때? 괜찮아. 순덕이 웃으려 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회사가 지금 어려워. 빚이 5억 정도 됐어. 엄마, 집 좀 담보로 잡아도 될까? 순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그 집은 엄마가 사는 곳인데. 민수가 손을 놨습니다. 엄마는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막내딸 지수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순덕이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남편 빚이 3억이 넘어. 도박을 했대.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순덕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억. 빚 갚고 위자료 받으려면. 엄마, 집 팔면 되잖아.
순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식 셋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라고, 엄마는 요양원에 가라고.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순덕은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택시 기사가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잔액이. 순덕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쉿. 조용히 해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2억 3천만 원입니다. 순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돈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98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유족분 보험금 2억 원입니다. 순덕은 그 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대신 조용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강남 재개발 지역. 10년 뒤 땅값이 5배가 됐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자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25년 동안 2억이 52억이 됐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자식들이 망가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두부를 팔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식들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라고.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부자인지. 그날 밤, 순덕은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를 만나고 싶어요. 내일 당장. 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순덕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혜진과 수진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봤어? 3천만 원밖에 없더라. 그럼 집밖에 없네. 15억짜리. 3남매가 나누면 5억씩. 상속세 빼면 3억? 두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순덕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 연구실. 순덕은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진, 45세, 순덕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아, 정말 내가 맞니?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42년 만입니다. 어머니. 우진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의 손을 자기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미안해.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전 행복했습니다. 우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2년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난 우진. 생후 3개월 만에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부부셨죠.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순덕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양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는 진짜 엄마가 있다고.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울면서 너를 보냈는지. 우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언젠가 어머니를 찾아서 아프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순덕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2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찾았어요. DNA 검사 서비스로 어머니께서 등록하신 걸 발견했죠.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너를 찾고 있었어. 평생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2년의 그리움이 쏟아졌습니다. 우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자녀분들은요? 순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애들,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아. 우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순덕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의 배신, 며느리들의 모욕, 집을 팔라는 요구. 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제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순덕이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엄마한테 계획이 있어. 그 애들에게 교훈을 줘야 해. 우진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50억.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52억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 보험금으로 25년 동안 모았어. 원래는 너를 찾으면 주려고 했어. 그런데 우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순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엄마 말 들어줄래?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의 집, 장남 태연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 혜진과 함께였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집문서. 두 사람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없네. 혜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은행에 맡겼나? 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통장도 찾아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 혜진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기 메모 있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우진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태연과 혜진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그냥.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찾고 있었니? 집문서? 혜진이 변명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순덕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어머니의 장남이고요. 태연과 혜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장남? 순덕이 설명했습니다. 너희보다 3년 먼저 태어난 형이야. 42년 전에 입양 보냈지. 이제 다시 만났어.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순덕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입 닥쳐. 내 집에서 함부로 굴지 마. 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너희 셋 다 모여. 할 말이 있어. 유언장 공개할 거야. 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테니까. 순덕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진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태연과 혜진.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장남이 갑자기 왜 나타나? 재산 나눠 먹으려고? 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야겠어. 이거 큰일인데.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방에서
순덕이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다 끝날 거야. 우진아, 엄마 옆에 있어 줄래? 우진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순덕이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남의 한 카페,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태연, 민수, 지수. 형,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가 따졌습니다. 갑자기 장남이 어디서 나타나? 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 들었어. 엄마가 42년 전에 나왔다는데. 지수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검색해봤어.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맞네. 나이도 45세. 민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재산이 4등분 되면 어떡해? 혜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원래 5억씩인데 4등분하면 3억 7천? 이건 안 돼요.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다니. DNA 검사라도 했대요? 민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거다. DNA 검사 다시 하자고 하자.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 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확인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진짜 의사야.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차라리 엄마를 설득하는 게 낫지 않아? 우진 씨랑 연 끊으라고.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엄마한테 최후 통첩하는 거야. 우진 씨 포기하면 우리가 효도한다고. 안 그러면 우리도 엄마 모른다고. 혜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데요? 어차피 시어머니 우리 필요하잖아요. 병원 모시는 것도 우리고. 태연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민수가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지금 5억이냐 3억 7천이냐의 문제야. 우리 집 빚 생각해봐. 태연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엄마한테 말하자. 네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삼남매가 모두 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형 얘기 좀 하자. 순덕이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민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4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DNA 검사 다시 해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사기꾼들 많잖아요. 순덕이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DNA 검사했어. 3번이나. 우진이는 내 아들이 맞아.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42년 동안 엄마 모신 게 우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형이라고? 순덕이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엄마 모셨어? 내가 너 퇴직금 5천만 원 줬는데?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효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진이 오빠가 나타나서 우리는 버려진 기분이에요. 순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엄마, 선택해요. 우진이 오빠 아니면 우리.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우진 씨는 42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함께 살았고요. 수진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실 때 누가 병원 모셨어요? 순덕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너희가? 병원비 500만 원 아까워하던 너희가? 집 팔라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삼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토요일에 다 알게 될 거야. 이제 나가줄래? 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으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사는데.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삼남매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키웠길래? 순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괜찮아. 우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토요일까지만 참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언장 최종본 완성해 주세요. 토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순덕이 물었습니다. 저희 오빠는요? 연락됐나요? 이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연락됐습니다. 오 회장님께서 토요일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70년 만에 만나는 오빠, 42년 만에 만난 아들, 그리고 배신한 자식들. 모든 것이 토요일에 끝날 것입니다. 금요일 밤, 삼남매는 각자 집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5억.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이 그들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순덕의 진짜 계획을, 52억의 비밀을.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회의실. 순덕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우진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 끝낼 시간이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삼남매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70대 후반 남자. 순덕이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오 회장이었습니다. 대형그룹 회장. 순덕의 친오빠. 7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분이.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대형그룹 오 회장 아니야? 이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순덕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형그룹 오정훈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연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형그룹이요? 제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 회장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오순덕의 친오빠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재벌 2세였다고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지금부터 들어. 오 회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14살이었고 순덕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가였죠. 피난길에서 헤어졌습니다. 순덕이를 안고 가던 어머니가 인파에 밀려 사라졌어요.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동안 찾았습니다. 동생을 3개월 전에 드디어 찾았죠. DNA 검사로. 순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오 회장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고생 많았구나.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대형그룹 2세라는 거예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재벌가 며느리였네요? 순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강남 아파트 15억 상당. 수중자는 정우진입니다.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우진이 형한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두 번째, 예금 3천만 원. 이것도 정우진에게 증여합니다.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너희 것도 있어. 삼남매의 눈이 빛났습니다. 각자 100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했어.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만 원? 어머니, 이게 무슨... 순덕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신한은행 계좌. 잔액 52억 3천만 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연이 일어났습니다. 52억? 엄마한테 그런 돈이? 민수도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순덕이 설명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보험금 2억 1998년에 받았어. 25년 동안 투자했지. 너희는 몰랐겠지만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이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52억 전액 고아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재단 이사장은 정우진. 매년 100명의 고아에게 장학금 지급. 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수진이 순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52억을 왜 남한테 줘요? 우진이 수진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세요. 민수가 우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다 깨었구나. 엄마를 조종해서. 우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종? 전 어머니께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거절했죠.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걸으실 수 있겠어요? 응. 순덕이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재활 치료 받았어. 너희는 몰랐겠지.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으니까. 태연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순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할 말 다 했어. 너희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 엄마 재산.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각자 갈 길 가.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지수도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할게요. 52억까지는 안 봐라. 집만이라도.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너희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빨리 죽으라고 했잖아. 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 병원비 아까워서 요양원 보내려던 게, 집 팔라고 한 게, 그게 다 실수야? 삼남매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순덕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가 평생 돌봐줄게.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우진도 순덕의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순덕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오빠, 42년 만에 만난 아들,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태연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린 엄마 자식이잖아요. 순덕이 돌아봤습니다. 자식? 자식이면 뭐하니? 엄마를 엄마로 안 봤는데 너희가 원한 대로 해줬어. 엄마 없이 사는 거 이제 실컷 살아봐. 순덕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우진과 오 회장이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삼남매와 며느리들, 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52억. 52억이 날아갔어. 지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순덕 여사께서 여러분에 대한 고소도 준비하셨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소요? 무슨 고소요? 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노인학대, 재산 갈취 시도, 불법 침입,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삼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여사께서 고소를 취하하셨습니다. 마지막 잡이라고 하시더군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은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 밖 순덕은 우진, 오 회장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덕아, 앞으로는 행복하자. 70년 동안 고생했어.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오빠.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4월 서울 한남동 대형그룹 회장 저택. 순덕은 넓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걷기는 물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따뜻한 차를 들고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넌 매일 병원도 바쁠 텐데. 우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오 회장도 나왔습니다. 순덕아, 오늘 뉴스 봤니? 우진이 장학재단 기사 났더라. 순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우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첫 장학금 수여식이에요. 100명 고아들에게 1년치 생활비랑 학비 전부 지원됩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엄마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야. 우진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52억이 100명 아이들 살렸어요. 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그룹에서도 매칭 펀드 만들었어. 52억 더 넣었지. 총 104억으로 매년 200명 지원한다. 순덕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진짜 가족, 피보다 진한 사랑.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집사가 왔습니다. 사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 태연, 민수, 지수 씨입니다. 순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삼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태연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수와 지수도 따라 무릎 꿇었습니다. 순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와이프가 이혼하겠대요. 엄마, 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회사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8억. 아내도 떠났어요. 지수도 말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순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연이 계속 빌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반성했어요. 3개월 동안 지옥 같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가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돈은 안 벌어요. 그냥 엄마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지수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바보였어요.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진심이야? 삼남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삼남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순덕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빨리 죽으라고 했어.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 집 팔라고 했어. 삼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52억 날아간 게 아까워서 온 거야? 아니면 진짜 반성해서? 태연이 외쳤습니다. 진짜 반성했어요. 엄마, 돈은 정말 안 벌어요. 그냥 엄마 얼굴만 보고 싶어요. 민수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3개월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잘할걸. 지수도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전 어머니 결정을 따를게요. 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아, 내 마음대로 해. 순덕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삼남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든 할게요, 엄마. 순덕이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여기 와. 엄마랑 밥 먹어. 둘째, 너희 자식들, 내 손주들 데려와. 할머니가 교육비 댈게. 조건은 바르게 키워. 돈 밝히지 말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셋째, 1년 동안 봉사활동해. 고아원에서 매주 일요일. 이 3가지 지키면 엄마가 너희 다시 받아줄게. 삼남매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뭐든 할게요. 순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없어. 집도 돈도. 엄마한테 바라지 마. 너희 힘으로 살아. 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다음 주 토요일에 와. 삼남매가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우진에게 인사했습니다. 형, 죄송했습니다. 우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태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삼남매가 떠났습니다. 이번엔 희망을 품고 순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어쨌든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우진이 순덕을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역시 우리 동생이야. 순덕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진짜 가족, 그리고 돌아온 자식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덕의 인생에 진짜 봄이 왔습니다. 6개월 뒤 장학재단 수여식. 20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순덕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수록 사람이 먼저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객석에는 우진과 오 회장, 그리고 삼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태연이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아야 해. 지수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잘못 살았어. 너는 바르게 커야 해. 삼남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진짜 반성했습니다. 순덕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순덕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사랑한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순덕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 돈이 아니라 사랑, 지위가 아니라 존중. 순덕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순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세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사랑의 진짜 가치를.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유산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